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태원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1일 올해 들어 6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를 5%에서 4.75%로 낮춘 BI는 작년 말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요. BI가 이처럼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온 이유는 통화 완화 조치를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4차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공개된 3분기 산업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에도 인도네시아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2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 물가 상승률, 재정 상태, 경제 성장률 등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내년 경기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배경과 최근 발표된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정부의 재정 지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이 불가피함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기업 경영 편의에 대한 국가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올해 전 세계 91위로 작년 대비 15계단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BI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카드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5.2%로 1분기에 비해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지난 10년 평균 성장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미 금리 인상이 지연되는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자본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쓸 수 있게 미리 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은 대내외 여건이 허락하는 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흥국에서는 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쉽게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경우 어려운 국내 경기를 감안하여 금리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나 미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쉽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미국과 금리 차이가 더욱 줄어들거나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은은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견해는 한국은행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BI는 올해 말 예상되고 있는 미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BI 경제통화정책실의 주다아공 실장은 미국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나 설령 미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글로벌 마켓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올해만 6번의 금리 인하 카드를 쓴 만큼 앞으로 금융 완화 속도 조절은 필요해 보이며 그것도 미 통화 긴축이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좌우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도네시아 역시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입니다. 유럽과 인도 경제가 최근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도 세계 경제 회복 속도는 더디기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투자와 소비 심리가 개선되어 왔으나 최근 다시 위축되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내년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과잉 투자 해소 등 여러 현안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근시일 내 현안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지요. 아세안의 경우 선진국보다는 좀 더 나은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민간 투자 부분이 여전히 부진하지만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정책 당국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 및 최근 정책 시행에 따른 후행적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내년에는 좀 더 양호한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석탄 등 원재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경제 회복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지닌 아시안 국가의 공통된 취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소비 시장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대변수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에서는 내년 성장률 전망을 4.9%에서 5.4% 범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 성장률을 다소 보수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책당국의 보수적인 시각은 좀 더 공격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인도네시아 3분기 무역수지 흑자는 21억 불로 2분기 19억 불보다 증가했습니다. 비거주자 투자 금액은 3분기까지 121억 불로 이미 전년도 전체 투자 금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힘입어 9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 외환 보유액은 1,157억 불로 증대되었습니다. 이는 대외 지출 및 수입 결제 대금의 8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IMF에서 권장하는 외환 보유액은 대외 채무 3개월분 수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현 외환 보유액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원재재 가격 회복 및 정책적 영향에 따라 외화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만큼 루피아 환율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루피아 통화 가치는 강보합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올해 달러당 루피아는 평균 13,11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10월 들어서는 약 13,000 수준으로 하락,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미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환율 안정화 정책과 더불어 외국인 자금 유입 등 외화 수급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조세 사면 정책 시행에 따른 외화 자금 유입 기대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외환 보유고 및 루피아 환율 안정은 중앙은행 금리 인하 추진 시 자본 이탈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안전판인 만큼 정부가 추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경기 부양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네시아 정책 당국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3에서 5%로 잡고 있습니다. 다소 관리폭이 넓어 보이는데 이는 대내외 변동성을 고려하여 관리 목표를 다소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현황은 연간 기준 약 3.2% 수준으로 관리 범위 하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원재재 가격 하락 및 내수 부진이 주 원인입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역으로 보다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앞서 살펴본 환율 안정과 함께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은 상호 영향을 주는 만큼 두 가지 경제 지표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 카드는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기관은 금융 시스템 회복과 함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23%이며 금융기관에 저축한 전체 금액 중 요구불 예금이 약 21%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또한 부실채권을 의미한 NPL, 즉 고정이하 여신은 3.5% 수준이며 담보 처분에 의한 회수 가능 금액을 감안한 손실 가능 비율은 약 1.5%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자금 시장에서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경우 대출 증대 등 적극적인 경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현 금융권 상황을 고려할 때 적어도 자금 공급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식 또는 채권과 같은 직접 조달 수단을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금 수요자가 다양한 자금 조달 원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국내외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가 높지 않다는 점인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정책과 함께 기업의 자금 수요 증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수 회복의 열쇠를 기업 투자 확대에서 찾고 있으며 기업 투자 회복을 위해 시중은행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보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이러한 정책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3분기 비즈니스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 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비즈니스 액티비티 지표들이 모두 2분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즈니스 서베이는 인도네시아 전역 약 3천여 개 기업들의 생산 설비 가동률, 투자 활동, 노동 이용률, 자금 수요 등을 조사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제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경기 방향에 대한 예측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3분기 경제 활동 정도는 수치상 전분기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라마단 등 계절적인 특수 요인을 제거하면 양호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즈니스 서베이 지표들이 기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 자체만으로 경기 진단 및 향후 예상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번 지표가 경기 회복 신호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경기 부양책 시행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에도 빠른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비와 민간 투자 증대를 통한 내수 회복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내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각종 거시경제 지표들도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신한 위클리 포커스에서 두 차례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조코이 정부의 정책 목표는 인프라 투자, 산업 육성, 소득 격차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코노믹스 정책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유망 산업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 유통산업, 부동산 및 건설, 헬스케어, 금융산업 등의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출범 3년차를 맞게 되는 조코이 정부의 바람처럼 조코노믹스 정책들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휘되어 인도네시아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는 주간 경제 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0월 27일 미달러당 13,032루피아로 전주 대비 27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 초반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루피아 환율은 연내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강세로 돌아선 미 달러화의 영향으로 루피아 환율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S&P의 인도네시아 신용등급 상승이 지연될 것이라는 소식도 루피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11원 상승한 달러당 1,14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화 환율은 주 초반 위안화 약세 흐름 완화 및 아시아 동화 강세 영향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으며 내고자금 출하 등 수급 요인으로 1,129원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이후 외환시장에서 대외송금 수요 증가 등 달러 자금 수요 증가로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으며 26일, 27일 연 이틀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 수준은 종가 기준으로 10월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0월 27일 8.76원으로 전주 대비 0.07원 상승하며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약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10월 27일 7.10%로 주간 기준 0.04%포인트 하락 마감됐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채권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며 주 초반 국채금리는 빠르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 금리 인하 효과보다는 미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의 영향을 받으며 금리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국채 시장은 매입 매도자가 호가 갭이 벌어지며 거래 부진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10월 27일 5,417포인트로 전주 대비 13포인트 상승, 주간 기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평균 거래량은 160억 루피아 수준이었으며 27일 종가 기준 330억 루피아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 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드뱅크, 즉 세계은행에서는 재정지출 개선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경제 분기 리포트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작년 4.9%로 최근 6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던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올해 5.1%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정부 재정지출 감축과 더불어 텍스 앰네스티에 의해 지금까지 98조 루피아, 미화 75억 불의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었던 만큼 정부의 재정운영 개선 노력과 더불어 텍스 앰네스티가 재정적자 일부 해소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리 물리아니 재무장관 또한 최근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지난 8월 219조 루피아의 세수 부족을 이유로 137조 루피아의 예산을 감축한 만큼 이번 텍스 앰네스티에 의한 세수 증대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월드뱅크의 인도네시아 담당관인 로드리고는 인도네시아 경제는 정부 정책과 구조 계획에 힘입어 그 성장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더불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수준과 금리 인하 정책은 향후 투자 확대 및 장기 사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인 공공지출 확대와 함께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복지예산 증대를 통해 빈곤층 축소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 성장과 빈부격차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OECD는 최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텍스 앰네스티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감안할 때 향후 정부가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인도네시아 조세 관련 법률이 매우 복잡한 한편 위반 시 그 처벌이 엄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실제 2014년 기준으로 2억 6천만 인도네시아 인구 중 10분의 1 수준인 2,700만 명만이 납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세금 납부자는 등록된 납세자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 세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조차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전 국민의 67% 이상이 중학교 이하의 학력임을 감안할 때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 수입 때문에 재정 지출은 GDP의 약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다른 개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 경제기획위원장 다미나 수셔는 부족한 조세 수입에 따른 낮은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다른 재정 부족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 OECD는 현재 시행 중인 텍스 앰네스티가 향후 세제 개편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의 IT 여건 및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조세 수입과
이로 인한 낮은 수준의 공공부문 지출 금액이 조코이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확대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OECD 공고대로 합리적인 세율 조정과 더불어 세제 간소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노력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기업 경영 편의성 지수 평가에서 인도네시아는 작년 세계 106위에서 올해 91위로 15단계 올라섰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17년 전세계 기업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정부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에 힘입어 바레인, 벨라루스,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등과 함께 개선도 부문 전 세계 10위 안에 랭크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은 특히 기업 설립, 전력 공급, 부동산 등기, 자금 차입, 법인세 납세, 대외 무역 및 계약서 작성 등 7개 주요 분야에서 업무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난 노력이 해당 부분 순위 상승을 견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 및 수라바야 지역에서 기업 전력망 구축은 과거 평균 79일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평균 58일 수준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효율성 증대가 조코이 정부의 바람대로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증대 및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BI가 금리 인하를 발표한 지난주 20일은 조코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기도 합니다. 시골 목수 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한 그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2014년 인도네시아 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2년간 그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았죠.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인도네시아 국민은 비록 정치 엘리트는 아니지만 청렴하고 검소한 조코이를 수장으로 택했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속한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 확대, 인프라 강화와 부정부패 척결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여러 대내외적인 변수에 의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민에게 일관성 있는 개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가 발전을 위한 수많은 그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지율은 아직도 70%에 육박하고 있지요. 조코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비전과 정책에 대해 일부 외신들은 그를 몽상가라고 지칭하며 폄하하기도 하지만 그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어 인도네시아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